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즐겼다면 군대쇼를 꼭 구독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다음에 올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인한 고기 분쇄기. 러시아가 병사들을 진군시키는 곳. 바크무트시는 악몽이 되었다. 꿈을 쫓고 영혼을 훔치는 러시아는 도시를 소유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보르코프스카에서 러시아에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내세로 2월 9일 러시아는 바크무트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날은 별난 일이 아닙니다. 312번의 전투 충돌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역, 그중 72개가 바크무트 측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폭행은 뭔가 달랐어. 이 공격은 더 컸다. 여러 모바일 공격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폭행 회사의 합산, 군사 장비로 이것은 규칙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러시아가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모든 것을 넣고 있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황무지가 된 도시에서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병사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눈이 없었다면 모든 단계, 푸틴의 군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우크라이나의 스파르타 부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주요 게시물이 스파르타 유닛을 보고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공중정찰 그룹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방해할 시간에 맞춰 세게 때리다. 러시아의 공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러시아 돌격 회사 전체를 떠나 폐허가 된 장비와 함께, 이것은 거의 싸움도 아니었다. 피바다였다. 그것은 러시아 군대에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크로 MFK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살아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군대는 포크로아브에스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사형 선고인 것처럼.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폭행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게시물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동 태스크 포스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바크무트의 돌파구를 위해 헌신한 것, 단 이틀 만에 스파르타 유닛은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드론 덕분입니다. 우리가 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푸틴의 불행한 병사들에게 일어난 일, 1분 길이의 비디오에서 텔레그램 게시물과 함께 공유. 우리는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을 봅니다. 드론은 밤에 유령처럼 내려와 의심하지 않는 러시아 군인과 장비, 공개되지 않은 것,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그것이 그들을 때릴 때까지 FPV 드론은 참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페이로드를 제공합니다. 스파르타 유닛의 주의 깊은 눈 아래 정찰 드론, 나무덮개에 숨으려고 하는 고립된 병사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겨울이 내리고 나뭇잎이 사라질 때 그들은 야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탄약이 떨어집니다. 드론이 직접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건 전투가 아니었어. 그것은 정당한 러시아 군인들의 학살이었다. 그들이 바크무트로 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도시를 점령하다. 그 푸틴은 그가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25년 여름으로 돌아가 합동부대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 유튜브에 보여주기에는 너무 잔인해. 너무 피투성이지만 우리는 그 여파를 안다. 주요 게시물에 러시아 폭행 회사가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45 사이의 범위, 그리고 360명의 인원, 단위 유형에 따라 스펙트럼의 하단에서도 러시아는 방금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혼합물의 장비 추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심하게 약해졌습니다. 바크무트에 대한 러시아의 향후 공격 시도, 우리가 말할 때 바크무트에서 러시아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병사들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군인의 그들이 관의 내부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그들이 도시보다 그들은
포착해야 합니다. 푸틴의 군대는 이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BK, 호부 SK에서 그것은 어떤 종류의 놀라움으로 오지 않아야 합니다. 순전히 죽음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당신은 그것이 러시아에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잃어버린 전선에서 먼저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넘어서 그리고 파괴적인 FPV 드론, 러시아의 군대가 지금 바크무츠크 전선에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둘 다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비스 회원, 군대라는 정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그 서비스 회원이 공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괴하고 있다. 마카로프에서 그 병사들은 또한 광경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 겨울, 그리고 그 신화적인 힘은 러시아 편이 아닙니다. 물류는 최소 수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더그아웃에 앉아 있었다. 몇 주 동안 적 사이에서 자주 절단, 종종 대피하지 않고 서비스 회원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푸틴의 전쟁이다. 그는 수천 명의 군인을 바크무트 축으로 보냅니다. 추위 속에서 앉아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만 그들의 죽음까지 행진할 젖은 진흙.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배울 때 부크레슈티의 온도에 대해 그리고 동상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은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 제작 당시 바크무트의 낮 온도는 뼈로 오싹했다. 영하 3도 또는 화씨 약 26도. 러시아 군인들이 떨지 않는다면 악몽 같은 미래에 대한 꿈에서 바크무트 지옥에서 그들은 얼어붙은 곳에서 그들을 얻고 있습니다. 몸을 덜컹거리는 차가운 바람. 이 모든 온도 중 최악, 러시아 군인의 날의 최고점은 그날 밤이 되면 이 비디오가 만들어진 날 구름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페레커프스크의 온도, 죽음의 마이너스 17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또는 화씨 1, 4도. 이것들은 부크레슈티의 온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시는 겨울의 소나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군인들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당연하지. 그 동상은 그렇게 잔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이 참호에 웅크리고 있을 때 추위로부터 진정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상에 의한 죽음, 훨씬 더 끔찍한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FPV 드론에 의해 꺼지는 것보다 드론이 군인을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상과 함께 즉시 군인은 팔다리가 썩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린 입으로 시작합니다. 미군 웹사이트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군인의 피부 조직의 상단층, 하얗고 왁스 같은 모습을 띠기 시작. 만지면 피부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서 거의 고무적이지만 군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살은 여전히 부드러워.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상황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푸틴이 경미한 부상으로 그들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리고 그들은 페리코프스케이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서린 입이 동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피부가 마비되고 부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경우에 군인이 실제로 여론을 만나는 곳, 그들은 그것에 달려 그들의 얼어붙은 피부가 너무 빨리 녹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붉어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그 병사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라면 그들의 피부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추위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서리가 다시 내린다. 이번에는 닙이 물린 상태로 변했습니다. 동상은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 조직 뒤에 있는 근육과 뼈, 군인은 피부가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빨간색으로 변한 다음 회색 음영, 끔찍한 물집이 동반되는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검정색. 이 시점에서 절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군사 텔레그램 채널 소유자가 말했듯이 대피가 오지 않는다. 러시아의 동상에 걸린 병사들을 위해 팔다리가 떨어져 그런 다음 절단 환자는 비에키 HROVSK에서 죽도록 보내집니다. 참호가 먼저 가져가지 않으면 푸틴 군인들을 위해 이것은 모든 것이 더 많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더 많이 동일하게 유지. 3월 20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한 달 만에 22 안대에는 보고서가 실려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이 동상에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얼어붙은 병사들은 강제로 들고 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죽은 시체,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운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러시아는 죽은 병사들을 남겨두고 푸틴의 어리석음에 대한 얼어붙은 기념물로, 그러나 동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보고서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군대는 이 공포쇼에 적어도 한 달은 더 그들이 추위를 피하기 전에 견디기 위해 좋은 소식이네요. 적어도 추운 날씨가 갈 때 병사들은 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들이 부크레슈티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행진할 때 잠시 후 두 번째 주요 불만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전선을 꿰뚫고 있다. 푸틴의 군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는 동안 바클라바의 피바다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기 전에 당신은 군사쇼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완벽한 시간이다. 이름 없는 서비스 구성원에게 돌아가기. 그들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들은 다른 할 말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푸틴의 바크로프스크 패시가 처리해야 할 일, 신체 갑옷의 부족이 러시아 전선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으로 이어집니다. 공의 품에 강제로 끌려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총알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만남에서 살아남는 것. 당신은 그 몸의 갑옷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대해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오를 것입니다. 이 갑옷의 부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광범위한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비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돌격대? 러시아가 마카로프 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것, 엄청난 숫자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상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러시아 군대에서 이 모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에 전신이 보도했습니다. 맨 전선에 있는 푸틴의 군대 또한 갑옷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이 없어도 많은 경우 메이카로우베스케이 라이멘은 도네츠크 지역의 도시입니다. 푸틴이 잡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메이카로 이브에스케이를 좋아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죽음에 덫이 둘 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패닉 꼬집기. 크렘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왜 병사들에게 갑옷과 헬멧을 주나요? 드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때, 어쨌든 그것은 뒤틀린 방식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클라바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등에 거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심리적 수준에서도 그 병사들은 알몸을 느낄 것이다. 노출되고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최근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크무트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피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들이 느끼는 모든 것은 두려움이다. 바크무트 축에 있는 러시아의 군인들이 운이 좋다면 다른 곳에서 장갑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패티들이 그렇게 해왔어. 대부분의 전쟁에서 새로운 러시아 병사들, 가짜 갑옷으로 발급되었습니다.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어도 러시아는 척하려고 했다. 그것은 병사들을 돌보았다. 그때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부츠구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병사들을 위한 갑옷, 그것은 무언가에 온다. 크렘린이 사람들을 허용할 때 예산 전선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난 사람, 한 가지 방법을 더 찾으려면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최종 불만사항으로 가져옵니다. 우크라이나 서비스 회원 하이라이트. 러시아군은 그들이 때를 지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났다. 그 높은 명령이 그것을 전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고쳐야 할 문제보다는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은 손실입니다. 마지막 러시아인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그룹 40명 중 7은 살아있었다. 서비스 회원이 전보로 말합니다. 아마도 서비스 회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힌 러시아 군인, 우크라이나에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3사 이상의 손실입니다. 바크무트 피바다에 온 부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10월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비드 AX는 그의 트렌치 아트 칼럼에 썼다.
러시아가 휘젓고 다녔던 것 10만 명의 엄청난 병사들 25분의 그 시점까지 바크무트를 잡으려는 시도에서 상황은 이미 푸틴의 군대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내렸으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밀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9만 명 이상의 군인을 잃었다. 전체 최전선을 가로질러 25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모든 병사들은 아니다. 바크무트 액세스에서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지금 푸틴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만 명의 대다수는 바크무트 고기 분쇄기를 통과했습니다. 1월에 러시아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죽으면서 적어도 3만 명은 더 20년 첫 달 동안 26 그러면 비율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 2명, 둘 다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제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의 꿈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비율의 첫 번째, 블라디미르 폴리비 대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크라이나의 7번째 공중 신속 대응 군단을 위해 OBAG의 DOT-UA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기, 포로보아이는 인력 이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BKHROBSK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크렘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병사들은 일회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의료 손실의 비율로 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은 현재 130명의 부상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죽을 때마다 하지만 우리는 500에서 600의 부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죽을 때마다 즉 러시아 병사들은 드론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다른 모든 것 바크무트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피해자가 되기 위해 남겨지는 것뿐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부상자를 대피시키고 치료합니다. 치료받은 군인은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된 군인 다시 전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두 번째 비율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비스 회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군 정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그들은 평균 1에서 10까지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인사 비율은 1대 5대 6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60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우크라이나에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결국 인력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비스 회원이 말하지 않는 것,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차는 무엇입니까? KHLTAF에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건 덕분입니다. 우리가 2월 9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방법, 10월 말에 젤렌스키가 말했다.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바크무트 섹터에서 8대1, 러시아가 배치한 당시 바크무트의 17만 명의 군대,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만 명이 조금 넘는 수비수, 하지만 비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카르키브를 위한 싸움이 겨울을 끝냈을 때 러시아는 8대1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군사정보 채널에 따르면 그 비율은 6대1로 축소되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군인을 알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는 졌다. 지난 몇 달 동안 바크무트를 방어하기 위해 그것을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러시아의 정확한 손실로,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아무도 잃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최대수의 러시아 군인을 얻습니다. 바크무트에 남겨진 시아완 7천 4만 4천 명이 넘는 러시아 점령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BKHROF에서 혼자 사망,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수 중 일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BKHROFSK 세력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더 작은 우크라이나가 졌다고 가정한다면 지난 3개월 동안 5,000명의 군인, 약 16영명의 수비수가 남습니다. 그것을 6으로 곱하십시오. 군사 텔레그램 채널 비율에 따라, 그리고 그것은 떠난다. 십자가에 못 박힌 9만 6천 명의 러시아인,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7만 4천 명의 러시아 군인 사망, 숫자를 놓고 잡담, 내세는 분명합니다.
푸틴의 많은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크무트 피바다로 보내질 때 하지만 어쩐지 더 나빠질 거야. 러시아가 바크무트를 점령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능성이 있다. 특히 푸틴이 기꺼이 대포 사료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바크무트 섹터로 계속해서 도시에 몰락이 일어난다면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안도감이 없을 것입니다.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음 마카로프가 붙잡힌 상태에서 그들은 계속 행진하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옥 풍경. 마카로프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만듭니다. 피크닉처럼 보인다. 폴로보이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와 미랄라드를 넘어서 지속적인 방어의 새로운 라인이 있습니다. 단단한 대전차도랑 그리고 용의 이빨줄, 철조망 면도기 와이어 및 지뢰밭. 그는 러시아 군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도랑 중 하나에 휘말려 PKOBSK 너머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틀 동안 추가. 그는 약 59의 러시아 시체를 세웠다. 그래서 그들이 침투하려고 했던 이 좁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광산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보의 모든 단계에서 이 모든 것에서 정치가 말하는 것, 우크라이나가 만든 거대한 방어입니다. 마카로프와 도시의 요세벨트 사이, 그것은 여전히 러시아가 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벨트를 내려야 합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주를 점령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에 따르면 또 다른 3년의 지옥이 러시아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끌려간 사람, 마카로프의 살아있는 악몽, 교차 피바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겪어야 할 일에 비해 도네츠크 포획이라는 푸틴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인들은 그들의 꿈처럼 느낀다. 지금 귀신이 들리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나빠질지 모른다. 바크무트가 떨어지면 그리고 그들의 다음 임무는 킬존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 굶주린 그들이 도시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 러시아의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킬존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얻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조각에 대한 피로 효과적으로 축소, 드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를 끝내고 있다.